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독서 토론 논술 브랜드 한우리가 준비한 온라인 라이브 강연 우리 아이의 디지털 생존법 부모를 위한 미디어 실전 가이드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라이브 강연 진행을 맡은 성교육 전문가 YM교육의 이시훈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수업 중에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등 현실적인 환경 변화가 많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양육자님 입장에서도 교육자분들 사이에서도 참 고민이 많아요. 미디어를 과연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사전 Q&A를 받아봤을 때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미디어 관리법 그리고 교육법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모든 답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강연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만 끝까지 봐주셔도 도움이 참 많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 라이브 끝부분에 보면 한우리에서 준비한 네이버페이 3,000원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킬 때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친한 분의 아이, 그러니까 전 조카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가 이번에 1학년 입학을 합니다. 근데 그 1학년 입학을 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 아유, 제가 걸어가네, 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네, 기특하면서도 누구를 만나게 될까, 뭘 배우게 될까, 얘가 사회적 존재가 돼간다고? 집에서 아직도 깨발랄하게 벗고 나오는데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이가 걸음마를 뗐을 때 너무 기쁘고 반가웠지만 동시에 내가 보지 못하는 환경에서 코가 다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굉장히 힘든 일을 겪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양육자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소셜미디어, 뉴미디어,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에 노출이 되는 요즘입니다. 점점 고학년이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런 상황은 더 펼쳐질 겁니다. 그때 카톡, 인스타, 디스코드, 웹툰 여러 가지를 아이가 접하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개입하고 교육해야 하는가,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자료집에 나와 있는 유해 앱,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들까지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함께하는 분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 혼자 하지 않고요. 이 자료를 함께 만든 YM의 미디어 교육 강사 김건호 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 주제를 준비한 김건호 강사입니다. 사실 저희가 미디어가 너무 친숙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뭐가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컨텐츠를 접하고 그 속에 어떤 문화가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팁이나 설정, 가이드들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의 세계가 부모님, 양육자, 교육자의 세계와 굉장히 이격된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만 해도 아이쇼스피드, 우주아마, 김블로, 연다, 김재원 이게 누구야? 이원상, 원종상은 또 누구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아이들도 저희 세대의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 흔해요. 모르죠. 태조왕건, 야후코리아, 천리안, 순풍산부인과, 예, PC통신까지요. 네, 이런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지점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대화를 하려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문화는 어떤지, 우리 아이가 접할 수 있는 앱 중에 위험한 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PT 자료를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 앱 같은 거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막아놨는데 얘가 언제 이거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 드실 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내가 너 아직은 유튜브 하루에 30분이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막아놨어요. 모바일 펜스, 엑스키퍼, 스크린타임, 잼, 쿠키즈, 패밀리 링크, 아이빌리브 앱이 정말 많거든요. 네, 이쪽으로 할 걸 그랬어요. 너무 많죠. 네, 근데 애가 3시간째 폰을 들여다보고 있어. 태블릿을 막 쓰고 있어. 끝날 때가 됐는데. 됐는데 걱정이 되죠. 그쵸. 물어봤어요. 너 엄마가 분명히 유튜브 오늘 거 다 봤다 그랬다. 네, 내 앞에서 이걸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냐 그랬더니 아, 쌤 모르세요? 이러면서 알려주더라고요. 뚫는 법을 알려줘요, 저한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가장 놀랬던 거 팝하고. 근데 비단 팝하고의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맞아요. 팝하고나 네이버 사전 같이 부모 양육자 입장에서는 공부를 위한 학습을 위한 앱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유튜브로 넘어갈 수 있더라. 밑에나 옆에 버튼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클릭을 하면 인터넷 창이 켜져요. 브라우저가 뜨죠. 브라우저 안에서 유튜브를 쳐서 들어가서 봐. 그래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밤새 보기도 해. 그래서 다음날 어머님이 어머 우리 아들이 외고 가려고 외대 가려고 그러나 봐요. 사전 네이버 사전을 10시간을 들여다봤다고요. 근데 어머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본 아이랑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뚫어서 보는 방법이 또 있다고요. 그쵸.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 게 문자나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놓으면 나중에 그 링크를 누르고 뜬 브라우저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관리 앱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사용 시간이 잡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애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좀 받아주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유튜브를 보고 기가 막혀. 재밌어. 집에 가면 볼 거야. 그래서 그 영상 링크를 할아버지 폰이니까 할아버지 번호로 나한테 보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문자 카톡에 있는 걸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켜. 그럼 이제 문자나 카톡 사용 시간으로 잡혀. 그렇게 3시간, 4시간을 받더라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고전이 되어버렸죠. 아이들 사이에. 맞아. ABC A 단계고요. 그리고 좀 치는 애들, 좀 자세히 아는 아이들은 보안 폴더를 쓰기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갤럭시 폰에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인데 보통 보안이 좀 필요한 파일이나 앱을 넣으라고 만든 시스템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게임이나 유튜브, 인스타, 틱톡 같은 앱을 넣어놓고 실행을 하면 관리 앱이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오 마이 갓. 이런 또 네. 수법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숨바꼭질 하듯이 이제 부모랑 아이랑 잡아야 되는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게 사전 막으세요. 팝하고도 막으세요. 한 번 더 체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는 이렇게 환경적인 세팅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길게 봤을 때 결국 우리 아이가 스스로 통제력을 가지고 스스로 조심하는 태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쓰는 외계어 같은 말들이 있죠. 너무 많죠. 이제 이건 아마 저보다 강사님이 훨씬 익숙하고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퉁퉁퉁퉁 사우루 이런 게 있다고. 제 뇌의 반은 이런 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인사를 다르게 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아유 애들끼리도 반가우니까 말해디요. 그럼 반대쪽에서 그렇고디요. 들랄랄레로 들랄랄루 퉁퉁퉁퉁 사우루 아니야. 퉁퉁퉁 9번 해야 돼. 규칙이 또 그럼요. 예, 아이들끼리 주고받을 때 저희가 그렇게 싫었던 말 있잖아요. 응 아니야 어쩔 TV 저쩔 TV 꾸꾸로 빙뽕 킹받쥬 열받쥬 쌉가능이쥬 쌤 늙으셨네요 늑 긁히셨네요 극 하나 더 있죠. 쫄았어? 쫄 이게 있습니다. 저는 보통 늑에 긁히는 편인데 사실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한두 명이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써요. 이런 빨리 용어가 퍼지죠. 빨리 퍼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아이들 개개인의 잘못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네.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애들 다 쓰는데 나만 안 쓰네요. 그럼요. 그럼 좀 소외되는 기분이 들 수 그렇죠. 있잖아요. 집단에 끼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만 하는 또래 압력이 작용을 한다. 맞아요. 군중심리, 동조심리, 또래 동조 압력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얘네 다 써. 나만 몰라. 야, 너 어제 월드컵 봤지? 야, 우리 이강인 골 넣었잖아. 이강인이 누구야? 됐어.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이때 나오는 말이 있죠. 문찐이야? 그렇죠. 문화적인 찐따. 좀 좋은 표현 아니에요. 근데 문화적인 찐따니 문찐이니 찌질하네. 이렇게 약간 고립되거나 소외받거나 사회적인 존재로서 평가가 절하되는 느낌을 받아요. 사회적으로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감이 되게 나는 좀 시시하네, 별로이네 라고 느낄 수 있고 맞아요. 그러면 일단 따라하고 나 하다 보니까 재밌어. 웬걸? 웬열? 웬걸? 이렇게 쭉쭉쭉 퍼져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 자체는 우리 아이들 세대만 있는 건 아니다. 저희 때도 있지 않았나요? 저희 때도 있었죠. 저희 때 뭐 신조어를 말하자면은 반가반가부터 시작을 해야죠. 하이로 반가반가. 그렇죠. 하이로 반가반가. 뭐 네. 삐삐 쓸 때 파리파리. 사실 제 세대까지는 아닌데. 맞아. 열렬히 사모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싸이월드 할 때도 이제 쓰던 뭐 방명록에 남기던 말들이. 싸이월드 채가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말투를 쓰는 게 세대의 잘못은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극졸 듣기만 해도 왜 이런 말이 양산되고 퍼져나가는가 열받긴 하는데 저희 때도 브렉, 질, 킹왕짱, 그쵸. 캡숑, 담임생 이름 그대로 안 불러주고 담탱이 뭐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확실히 요 세대 때 참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이 거기서 그치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학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상승되는 효과가 있어요. 좀 더 자극적인 거 쓰려고. 그렇죠. 얘가 한 30만큼 해, 난 50만큼. 얘가 패드립을 해? 가족에 대한 요구를 해? 그럼 난 패드립 플러스 성적인 드립을 칠 거야. 탁탁, 티키타카 하다 보면 친한데 뭐 우리끼리 이런 게 왜? 뭐 우리끼리 동의했는데? 애들 다 하는데? 그러다 보면 모바일 성폭력이나 폭언, 조롱 등으로 엮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흐린 눈하고 그냥 못 봤다, 못 들었어, 뭔 소린지 몰라 라고 하시기보다는 욕설 같은데, 조롱 같은데, 성적인 말 같은데, 채팅은 캡처 당할 수 있는데 라고 관찰해 주시는 게 참 필요하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약간 맛보기로 좀 보여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 안에서 어떤 문화나 언어가 공유되는가를 설명을 살짝 드렸습니다. 뒷부분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제발 나가지 마요. 자, 근데 결국은 이렇게 아이들 문화와 여건이 그렇다면 미디어 교육을 언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교육적인 해답까지는 아니어도 기준, 교수법을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를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초중 고까지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게 필요하다. 네. 근데 좀 연령과 이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건 필요한데 일단 고등학생부터 살펴보면 네. 미디어 자립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때는 사실 말이 잘 안 들어가요. 네. 고등학생 되면 네. 말이 잘 안 들어가고 좀 튕겨 나갈 수 있어서 역반응이 맨날 나오고요. 맞아요. 권위적이라고 할수록 오히려 도망가고 음지화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때는 대답도 사실 잘 안 나오죠. 최근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성교육하러 갔는데 질문을 던졌어. 분명히 웃고 있어. 근데 소리 내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자기도 재밌으면서 도움이 됐대. 끝나고 와서는 인스타 아이디 받아갔거든요. 근데 막상 수업 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려는 것보다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슈 바이 이슈로 딥페이크는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 네 생각은 어때? 그러니까 토의나 토론에 가깝게 어렵죠. 쉽지 않아요. 부모랑 자녀가 토의 토론하기 어려운 점 있습니다. 근데 찍어 눌러서 주입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의견을 묻거나 넌지시 얘기하는 조력자의 역할로 접근한다가 훨씬 좋았고요.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학교 때는 이제 특징이 있죠. 이때는 부모의 영향력이 조금 낮아집니다. 초등학교 때에 비해서. 그렇죠. 또래 압력이 좀 더 강해져서 이때도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튕겨 나갈 수가 있어요. 인스타그램 시작했구나. 엄마랑 마팔하자. 안 하죠. 그럼 부계정파. 안 한다 그러죠. 안 하죠. 안 한다 그러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그래도 넘어서는 안 되는 최저선은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모든 걸 핸들링하고 그립을 세게 주려는 것보다 인스타를 해. 그럴 수 있어. 저는 3번 칭찬하고 1번 조언하라고 하는데 인스타 쓸 수 있어. 근데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마팔은 어렵겠지.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사람, 브라질 사람이 연락 오는 건 차단을 했잖아. 차단 안 했어도 했잖아. 그러니까 너 거기다가 막 셀카 300만 개 올리고 이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잘한 거야. 근데 너가 인스타그램 스타 될 거 아니잖아. 누군가 네 얼굴 캡처해서 합성하면 어떡해. 너가 딥페이크의 피해자도 되면 안 되는 거잖음. 그러니까 비공개 계정 설정이란 게 있네. 공개한 자가 아니라 비공개로 해서 마팔로잉 한 사람한테만 넣게 뜨게 할 수 있네. 요거는 최저선으로 지키자. 이런 느낌이죠. 홀린 줄 알았어요. 지금 그랬어요? 들으면서. 들어와. 네, 이렇게 최저선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초등학생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때는 저희가 제시하는 가장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공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나는 스마트폰 어떻게 써? 난 카톡 이렇게 써. 아빠는 이렇게 써. 이걸 아이한테 보여주고 아이도 나는 뭘 보는지 엄마한테 보여주는 이 관계가 어색하지 않게끔 그렇죠. 이걸 좀 형성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일방향적으로 지금도 이거 내려가면 안 돼. 탑다운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이제 아예 보통 핸드폰을 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막 방문 기록, 접속 기록, 시청 기록, 얘가 막 프라이빗 모드로 한 거 다 찾아냈다고 되게 뿌듯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애가 핸드폰을 잠그기 시작하니까 아이 손가락 갖다가 지문 뚫어가지고 몰래 잘 때. 자는 애 핸드폰 얼굴 눈앞에 갖다 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효용이 낮아요. 언제까지고 효과를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쇼스피드, 이원상, 원정상, 주둥이, 김블루, 연다, 김재현, 감스트, 미스터비스트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좀 음지에 가깝까? 양지에 가까운가?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네, 무릎팍도사, 상상플러스, 야심만만, 쿵쿵따, 뭐 출발 비디오 여행, 동물농장 이 중에 뭐가 위험한지 아닌지 아이한테 선택지 주면 쉬울까요? 모르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제 계정을 오픈합니다. 쌤 인스타에 이런 게 온다? 제가 성교육 강사라 이상한 연락 꽤 옵니다. 그래서 나 이 사람 차단했어. 나도 단톡방 있지. 근데 여기서 이상한 말이 나와서 내가 얘네 초등학교 동창이랑 같이 연락을 하는데 크크크 했다가 동조한 사람을 찍힐까봐 채팅 잠금 설정이라는 거 설정했어. 그래서 내가 어버버 하다가 동조하게 안 돼. 비번 쳐야 입력돼. 요거 자료집에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전한 방법을 부모의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엄마는 보통 인테리어랑 식물 좋아해. 갑자기 종교인 아저씨가 떴잖아. 좋아요, 구독 말고도 신고 차단이 있다, 네거티브 표현이 있다, 그래야 다음에 알고리즘이 안 떠. 이렇게 알려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생각나는데 입맛 가르치는 거랑 비슷해요. 입맛도 때를 놓치면 가르치기 어려울 수 있죠. 네. 근데 처음부터 이거 먹어. 그럼 먹나요? 방어하나요? 안 먹죠. 잘 안 먹을 때 있어요. 먹이기 어렵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죠, 내가. 먹는 걸 보여줘야 돼. 맛있게 먹어야죠. 그냥 심지어. 먹으면 안 돼. 네. 혼을 빼는. 이거 엄청 맛있다. 먹을 사람 안 먹을 거야. 엄마 다 먹을 거야. 이거 너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끄집어 내셔야 돼요. 이걸 관심사가 만드는 권위라고도 하고요. 저희의 공통의 추억이 생겼을 때 교육이 한결 쉬워집니다. 그 대화를 하면서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는 통제한 사람이 아니라 나랑 신뢰가 쌓였고 서로 설명해주는 관계야 라고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톤을 잡아 나가시면 좋겠다. 자, 근데 사실 이건 교육법들인데 사실 집에서 일상에서 일단 세팅부터 네. 환경에 반응하는 인간에게 좀 안전한 환경이 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있을까요? 일단 환경적으로 좀 세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뭐냐면 자는데, 먹는데, 공부하는 데서 스마트폰 금지라는 노 스마트폰 존을 설정하셔라. 노 스마트폰 존. 네. 식탁, 침대, 책상. 맞아요. 소파는 안전한 여기서 쓰기로 미디어 쓰기로 결정하고 딴 데는 노. 맞아요. 이제 해도 되는 스마트폰 존을 설정하고 안 되는 노 스마트폰 존을 설정해라. 근데 중요한 건 아이한테만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그죠. 절대 안 해요. 왜 나한테만 이거 불공평하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엄마는 사과 물고 핸드폰 보는데 너는 먹으면서 폰 보지 마. 안 먹혀요. 다 같이 해야 돼요. 가족이 다 같이 해야 이 룰이 제대로 지켜지고 아이도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고 환경에 따라서 좀 미디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밥은 여기서 먹기로 해. 들고 다니면서 먹지 않아. 라고 룰 세팅을 하고 식사를 처음에 가르치잖아요. 미디어도 이 존에서만 쓰는 거야. 이거 벗어나면 못 써. 저도 어떻게 하냐면 조카들 만나거나 할 때는 이제 제가 알아서 하거든요. 가서 일로 와봐. 내가 엄마 설득해 놓을 테니까 요 약속을 지켜. 너 그럼 중학생 때 아이폰 준대 엄마가. 이렇게 리워드를 제시하는데 거실에 고속 충전기 있잖아. 여기서만 충전. 우리 집은 방으로 충전기 가져가는 사람 아웃. 방으로 핸드폰이 가져갔다 발견됐다. 다음 주 일주일 아웃. 페널티 이렇게 주기로 하는 거야. 거실에서만 쓰기로 하는 거야. 엄마 아빠도 여기다 쓰잖아.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어떤 학부모님이 핸드폰 하나 더 사시더라고요. 뭐 밤에 일하셔야 되면 쓸 수밖에 없으니까. 뭐 예비군인 줄 알았어요. 제출용 딱 하나 얘들아 떠놓는다. 급하시면 이런 방법 애들이 보진 않겠죠 이거를.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결국 핵심은 이제 거실에 놓고 가도록. 그래야 습관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2는 조금 더 아주 세밀하게 보면 정말 대한민국 여건상 소셜미디어, 뉴미디어 학교에서도 수업 때 쓰라고 태블릿 주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만큼은 확실한 교육적인 지향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여기서 쓰기로 하는 거야 라고 약속해놓고 거기서 교육해 나가자. 네, 이렇게 룰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렇게 환경을 설정하는 걸 떠나서
저희가 그래도 되도록이면 주지 않았으면 하는 나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4학년 미만, 4학년, 3학년 정도까지는 최대한 안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이유는 뭐 뇌과학이라던가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라던가 미디어 교육 하시는 분들의 여러 자료를 취합하지만 핵심은 첫 번째로 이 10세 이하, 만 10세 이전에 본인 스스로 통제력을 가지는 본인의 행동이 하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많이 했구나 안 했구나를 어느 정도 체득하는 체감하는 시기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만족지원 학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내가 이거 가지고 먹으면 안 되겠다, 그만 먹어야겠다, 그만 놀아야겠다. 근데 쉽지 않죠. 그런 상황에 미디어가 그냥 부여된다면 미디어는 스마트폰, 태블릿은 즉각적인 참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클릭하면 바로 재밌는데.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만족지원 능력 함양을 위해서도 없는 게 좋더라. 그리고 뇌과학에서도 이제 가지치기 현상이라 그래서 문해력과 가지치기 굉장히 많이 붙여서 생각을 하시는데 전두엽의 발달이나 가지치기 현상이 일어나는 뇌 회로가 정리되고 본인 생각들을 만들어 나갈 때 충동적이거나 비문맥적인 자극을 막 활성화시키는 스마트폰 안에 영상과 이미지 위주의 자극은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초점성 집중력과 이제 반응성 집중력의 개념이 있어요. 이건 사실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가 팝팝 터진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만족, 자극에만 만족을 느끼고 불꽃놀이다. 변호석이다. 정원영이다. 그러니까 눈에 작전 게 있으면 바로 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초점 반응성 집중력을 쓰다 보면 이제 오래 맥락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하은이 독서 토론에서 말하는 책을 쭉 맥락을 파악해서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 시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먹으면 바로 맛있잖아요. 맛있죠. 이게 반응성 집중력. 근데 흰 쌀밥을 오래 씹어도 달잖아요. 네. 그래? 그럼요. 네. 이게 초점성 집중력. 그러니까 밥 먹고 반찬 먹고 찌개 먹고 디저트 먹어요. 근데 밥 먹기 전에 디저트 먹으면 밥 잘 안 먹으려고 하죠. 그렇죠. 입맛이 없어지죠. 네, 그런 맥락에서 책과 이제 올드 미디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들이 먼저지 뉴 미디어, 소셜 미디어가 아이한테 놓여지는 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만의 생각은 아니라 다른 나라 얘기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덴마크는 부모는 자녀가 13세 되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주지 말자.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모든 중학생 대상으로 학교에서 디지털 일시 중지 제도를 만들었고 노르웨이도 기존의 13세에서 15세로 최소 연령 제한을 상향하고 있어요.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에는 학교에서 그래서 호주의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만 16세 미만의 아이는 이제 부모님께서 동의를 해도 안 된다. 네, 소셜 미디어나 뉴 미디어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도록 법 제어하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법으로 이제 했고 올해 12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법제화, 제도화해서 우리 아이들을 꽁꽁 막아야 된다. 이제 너무 과잉해서 막으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체적인 판단을 못하는 아이들이고 미디어 조절을 평생 못할 거다가 아니라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놓여서 과몰입, 과의존 혹은 충격을 받거나 그루밍 성범죄나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불링 등 범죄에 타깃이 되는 건 막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뉴미디어, 소셜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 입증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좀 내는 바이고 좀 더 생산적인 토론, 거기에 교육이 덧붙여지면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주체성 있는 태도를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미디어 사용도 안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4학년 이하 제가 웬만하면 주지 말자, 4학년 미만은 얘기했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렵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외식 나가고 이럴 때? 외식 나가고 이럴 땐 사실 안 주기가 어려워요. 아이가 막 뛰어다니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보통 시간으로 약속을 하시거든요. 너 30분만 보는 거야. 밥 먹을 때 30분 본다. 이렇게. 근데 시간으로 약속하신다는 거는 너가 어디까지 볼진 내가 제한을 안 할게 랑 똑같아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서 어떤 영상을 볼지 약속을 하셔요. 셀렉을 같이 하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시간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영상의 어떤 범위 그런 필터링된 그것도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을 너 나가면 최태성 쌤 영상이랑 그쵸. 과학 채널 영상이랑 하추핑, 티니핑 요거 4개 중에 하나 보는 거야. 요거를 같이 정하자. 그럼 요것도 어차피 20분, 20분, 30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을 한번 해라. 근데 이때 중요한 게 그냥 그것만 고르지 말고 사실
얌전히 영상만 안 볼 때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 막 뛰어다니거나 숟가락 던지거나 스마트폰 소리 키워서 막 따라서 노래 부르거나 소다팝 엄청 해요. 네. 그런 걸 하잖아요. 네. 그런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좀 페널티를 같이 그때 명시를 해라. 아하. 너 만약에 이렇게 약속했는데 돌발 행동을 하면은 다음에는 이런 없어. 거 없어. 네. No more 스마트폰. 없어. 이것도 여기서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리워드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오. 리워드가 없으면 사실 아이도 굳이 학습 동기가 떨어지는 거. 내가 왜 따라야 돼 이거라서 네. 이때 너가 만약에 약속대로 잘 해서 밥 먹는 동안 얌전히 보면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네. 나는 이런 규칙 안에서 너한테 제공할 마음이 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셔라. 항상 룰 세팅은 하기 전에 해야 하는 거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어떤 영상이 좋은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기준이 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한우리 독서 토론 이제 팀장님 이하 여러 팀원분들과 함께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층적인 분석 툴이 있지만 일단 제시해드리는 건 이 기준표입니다. 혹시 강사님이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딱 직관적으로 좋으셨어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긍정적인 롤 모델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보는 컨텐츠에 등장하는 사람이 네. 그런 롤 모델이 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시는 게 보호자 입장에서 좀 더 쉽고 맞아요. 아이도 고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영상 보고 아, 나 축구 선수 될래. 뭐 과학 관련 과학자 위인전 이런 거 자주 읽고 나 과학자 될래. 이렇게 중간에 바꿀 수 있지만 그쵸. 어느 정도 좋은 제시, 지향점 제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이들을 만났을 때 직관적으로 파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 얘가 어떤 유튜브를 보고 있나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에그 박사, 최태성 선생님, 긱불 과학 채널입니다. 그 다음에 흔한 남매, 팥뿌리, 그 다음에 허팝 이런 채널 보는 분들 아이들은 퓨어해요. 굉장히 좀 퓨어한 채널들이죠. 욕 한마디를 안 해요. 네.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채널인지 그 안에서 롤모델이 될 만한 진행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이 기준표에서처럼 성적인 요소도 없고 폭력성도 떨어지고 유해성도 떨어지고 흡연이나 음주를 묘사하지도 않는다. 그 안에 교육적 가치도 내재돼 있다. 너무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고죠. 네, 한번 이 기준으로 영상을 같이 놓고서 아이랑 대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4학년에서 6학년 시기에 지금 방금은 이제 외식할 때 어린아이들 얘기를 했고요. 이제 4학년 미만까지는 최대한 안 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이죠, 대한민국에서. 이 시기에는 적극적인 미디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하게 알아서 보겠지, 조절하겠지, 이렇게 그냥 아이한테 맡기는. 네, 너무 나이브하게 하면 안 돼. 그때는 어느 정도 아이랑 미디어에 대해서, 미디어 자체에 대해서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디어 문해력으로도 많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조절하고 조심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한데, 사실 아동 문해력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서울대학교 최나혜 교수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본 언어적 상호작용이 쌓인 아이들이 문해력과 어휘력이 높을 수 있다. 사실 이거 미디어에 적용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미디어에도 적용할 수 있죠. 미디어 자체에 대한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뭔가 이거를 읽는 능력, 네. 비판하는 능력이 늘어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나. 요즘 엄마는 유튜브 이런 걸 봐. 요즘 인테리어 보고 뭐 요즘 연예인 누구 보거든. 아, 근데 이분은 좀 욕설이 나오는 것 같아서 폭력성과 욕설 때문에 엄마는 좀 요새 덜 보려고, 이렇게 채널. 유튜브는 오케이. 근데 틱톡을 좀 깔아봤더니 막 띵띵땅땅 똥꾸꾸로 삥뿌 너무 시끄러워서 못 보겠어. 그래서 이 채널에 폭력성이 있어서 내가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신고 버튼이 잘 안 보여. 공유하기를 눌러야 신고가 나오네. 틱톡은 그렇죠. 네, 그래서 틱톡은 좀 안정성이 답보되기 어렵구나 라고 미디어 자체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토론은 좀 어렵고 이렇게 대화를. 네, 그래서 사실 책을 10권 보게 할까 100권 보게 할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저는 100권 보는 것보다 10권을 보게 한 다음에 10권에 대해서 10번 얘기를 나눠라. 그러면 설명을 하고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서 관점이 다각화될 수 있고 내가 남한테 설득하려면 논리 구조를 가지게 되잖아요. 처럼 미디어에 대해서도 이게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본인만의 태도와 가치 판단 기준이 생겨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학교 1, 2학년은 또 다릅니다. 맞습니다. 중학교 1, 2학년이 되면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비교적 떨어지죠. 맞아요. 초등학생 때 비해서 또래 영향력이 강해지는데 네. 이때는 무리한 개입하면은 튕겨 나가니까 기준선을 제시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1, 2학년. 그냥 세상이 억울하대요. 인생이 억가야 이래요. 사춘기도 오니까. 그렇죠. 억울하게 까인다, 억가다. 그냥 뭐 태양이 떴는데 억울하대. 말이 안 맞잖아. 아침에 깨자마자 승기려고.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나이 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르몬도 있고 이제 급성장기, 급진적인 발육기가 오면 이제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힘들어지고 내 자아가 막 생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나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가 정말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자기를 방어하려고 자기 폰 이런 걸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뚫고 너 단톡방 잘 쓰고 있지? 웹툰 이상한 거 안 보지? 유튜브 이상 이거 설명이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대화할 때 최저선을 제시한다. 어떻게 하면 좋냐? 예를 들어서 엄마, 아유 죄송 너무 걸걸하죠? 엄마 중학교 올라갔더니 애들이 동아리 시간에 전자칠판으로 야한 영상, 정치인 딥페이크한 영상을 막 트네? 라고 했을 때 너 봤어? 엄마 너 어디까지 봤어? 아이 너 걔랑 눈 떴어? 걔랑 친해? 안 쳐! 아이 괜히 얘기했어. 억울하네요.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해온 의도가 있어요. 엄마 동아리 시간에 우리 반에 이런 거 본 애가 있어요는 엄마 우리 반에 이런 딥페이크나 정치인 뭐 야한 거 만든 애가 있다? 나는 안 봤잖아. 잘했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이걸 얘기해주는 착한 베이비잖아. 이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칭찬부터 말해줘서 고마워. 역시 그럴 줄 믿고 있었다. 못 믿으셨어도 얘가 배신을 몇 번 했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었잖아. 믿어주는 만큼 크더라고요. 그런데 너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알지? 너가 그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하거나 사실 시청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는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거 알지? 요게 최저선이야? 이런 식으로 명확한 최저선 제시하면서 일단 인정해주기. 이때 그렇게 인정을 워낙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먼저 인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환해서 이제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한, 아이들이 선호하는 SNS와 메신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안에 위험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도 팁으로 나갑니다. 꼭 보세요. 여기부터 꼭 보셔야 돼요. 자, 강사님. 왼쪽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설명해 줄 수 네. 있을까요? 일단 왼쪽 위에 있는 저 파란색 앱은 디스코드라는 앱인데 아이들이 게임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요. 저게 이제 음성 채팅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네. 동시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게임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럼요. 쓰는 건데 음성 채팅뿐만 아니고 그 일반적인 메시지나 채팅, 뭐 DM 같은 기능도 분명히 있고 네. 익명의 제3자와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앱이기도 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두 번째 저 노란색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죠. 네. 보통 오픈 채팅에 나랑 비슷한 관심사. 아이들은 뭐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돌. 저 스트레이키즈 방 들어가 있어요. 오, 손흥민 방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뭐 관심사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왜냐면 꿀팁이 많은 게 제가 손흥민 선수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가 있는 팬이 현지에서 직접 찍은 사진, 직직이라고 직직. 하잖아요. 그걸 그때 올려줘요. 그러면 잘하고 계시구나. 아 멋있다. 저도 한 살 동생이지만 리스펙한다. 이 마음이 들어요. 팬심이 거기서 충족이 돼. 그리고 게임하고 싶은 애들이 혼자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저도 맞아요. 로블록스 라이벌 가끔 하거든요. 맞아. 제가 로블록스 라이벌 하자면 하실 거예요. 강사님 하실 것 같아. 저는 하죠. 근데 게임 친구들은 좋아해요. 야 로블록스 라이벌 할래? 했더니 로블 주식 있냐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게임 메이트가 필요해요. 그럴 때 디스코드에서 게임 친구를 찾거나 이럴 수 있는데 역시 빌런이 있죠. 몸 사진을 보내달라, 우리 만나서 데이트할래, 우리 서로 야한 말 하기로 할래, 별의별 그루밍, 가스라이팅, 몸캠 패싱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에 있는 안전하게 세팅하는 방법, DM이 안 오게 흐리게 처리하는 여러 가지를 설정해 주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익명 채팅 앱인데 쉽게 말하면 롤링페이퍼 저희 어렸을 때 하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 롤링페이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것처럼 누가 썼는지는 안 나오지만 어. 질문을 하거나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네. 그런 앱입니다. 네. 근데 뭐 보통 이제 아이들이 뭐 너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 너 뭐 화장품 뭐 써? 네. 뭐 이렇게 가볍게 쓰면 좋지만 네. 익명이다 보니까 좀 성적인 네. 조롱을 하거나 네. 드립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ask, ngl, omg, 오마이갓 아니고 omg, 익명으로 투표하거나 익명으로 글 남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 에스크에 내 NGL에 아무거나 궁금한 거 물어봐. 누가 쓴지 모르니 내가 답변 다 해줄게. 거의 뭐 싸이월드 박명록 느낌이에요. 나한테 관심 좀 줘라. 그럼 친해지고 싶은 애들이 다가가서 너 좋아하는 애 있냐, 짱녀 있냐, 짱남 있냐, 좋아하는 사람 조싸 있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진 괜찮아요. 아,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아, 욕 같잖아. 나 깜짝 놀랐어요. 좋아하는 사람 줄여서 라고 해요. 나 욕하지 마. 그랬더니 왜요?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익명이라는 공간에서 편하게 하는데 거기에 폐륜적인 가족 욕, 뭐 너는 뭐 어떻게 생겼다, 뭐 조롱하고 이런 게 너무 많죠. 그쵸. 근데 여기 함정이 익명으로 소개되니까 진짜 익명인 줄 알아요. 아니죠. 아니죠. 그게 다 남죠. 네. 자료가. 그러니까 이걸 미디어 교육 개념에서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해요. 너가 로그인했던 기록, 댓글 달았던 기록, 접속했던 기록 다 남는다. 대한민국 경찰을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님께서 수많은 처벌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그런 걸 다 찾아보고 트라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애들이 하니까 중학교 올라왔던 애들이 이런 걸로 소통하네? 불나방처럼 달려들 수 있잖아요. 그때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게 양육자, 교육자로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학년별 앱 사용 양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어떤 앱을 몇 학년 때 많이 쓰는가? 두드러진 특징이 있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자녀 관리 뭐 앱 네. 관련한 데서 정보를 받아서 만든 건데 1학년에서 4학년 하고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 이제 특징이 인스타가 두둥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네. 뭐 유튜브는 압도적으로 1인데 이때 카톡, 틱톡, 인스타 같은 소셜 미디어가 그렇죠. 비율이 좀 올라간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이 소셜미디어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새로운 기준, 가이드, 안전한 사용법이 설명이 돼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최근에 만들어서 자료집에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래서 꼭 캡처를 하세요. 네. 자료집에는 이 디테일들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된 표는 잘 없어요. 캡처를 하시고, 자, 카카오톡, 인스타, 디스코드, 라인, 에스크, NGL, OMG 각 앱에 위험한 포인트가 있고 그 위험한 포인트를 부모님이 어떻게 지도해주면 좋은가를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 이제 단톡방에서 사회적인 폭포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애들이 욕하고 야한 말 해. 근데 내가 웃겨가지고 그냥 크크크 할 수 있잖아요. 안 웃겨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반응해야지. 그쵸. 너 뭐 스텔스냐? 너 가만히 있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방 신고가 됐어. 그래서 나도 가해자로 어버버하다 몰렸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걱정이 될 수 있으니 단톡방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할 거면 채팅 잠금 설정이라고 있다. 이게 어떤 거죠? 이게 이제 채팅창에 채팅을 치는 그 입력창 있죠. 이게 잠겨요. 이 설정을 하면. 저희 자료에 있는데 네. 잠겨서 이거를 사실 귀찮게 한번 잠금 해야지 채팅을 칠 수가 있어요. 비번을 쳐서 잠금을 해제해야 메시지를 칠 수 있다. 맞아요. 안 그래서 하고 이제 말지. 한 번 더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뭔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네. 얘가 무슨 말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키키키 치는 게 아니고 네. 한 번 더 내가 이 맥락을 파악하고 쓸 수가 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인스타에 보시면 계정 비공개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비공개 설정 어디서 해요? 이거 진짜 ABC의 A 단계인데 막막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 자료집에 넣어놨고요. 그 옆에 제가 최근에 좋았던 게 태그 및 언급 제한. 이거 설정을 해놓잖아요. 안 해놨을 때 문제가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야한 영상 혹은 도박 관련 게시물에 저를 태그를 해버려. 그럼 저한테 알림이 뜨잖아요. 난 관심도 없었는데 보게 돼. 그렇지. 이런 상황을 환경적으로 딱 막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왜 한 300명 있는 주식 뭐 종합투자방, 종투방 막 이런 데 누가 막 초대하고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상 그쵸. 스팸처럼.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아예 막을 수 있는 카톡 설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채팅방, 카톡 채팅방 잠금 설정, 인스타그램 계정 비공개 설정, 인스타그램 태그 및 언급 제한 설정, 디스코드도 사실 텔레그램에서 N번방 영상이 공유되는 걸 막으니 디스코드로 넘어가서 한때 도박과 함께 N번방 영상을 보낸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공개 서버에다가 이상한 거 올리는 거를 흐리게 진짜 아예 흐리게 만드는 설정법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게임하려고 그냥 게임 친구 대기하다가 갑자기 빡! 야한 걸 접하는 걸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 다 설명드리면 한 40분 걸려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 테니 자료집에 있는 이 내용을 함께 아이랑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실 제가 미디어 교육을 항상 준비하면서 크게 두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 양육자 입장에서 항상 걱정되는 게 컨텐츠 및 소셜 미디어가 한 축이에요. 유튜브, 틱톡, 웹툰, 애니, 인스타 이런 거. 소비하는 콘텐츠. 그렇죠. 그리고 소비하고 연결되고.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선 게임. 너무 크죠.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나 유튜브 안 볼 테니까 게임 할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게임은 완전히 다 안전해? 다 아니면 그 불안해? 위험해? 그 안에서 안전하게 게임도 사용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게임 리터러시라고도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도 게임을 좋아해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채팅이 있는 게임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안에 이제 욕설이나 그렇죠. 조롱이나 혐오 문화가 좀 녹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되는 이유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승부죠. 우리끼리 팀을 먹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승부욕 때문에 과열돼서 욕설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채팅이 있는 게임은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위험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채팅을 끌 수 있는 설정이 맞아요. 있어요. 게임을 보면 오히려 애들을 들어가면. 모를 때 많아요. 채팅도 끌 수 있고 귓속말 오는 것도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끄고 하면 차라리 조금 더 안전하더라. 근데 내가 완전히 안전한 게임을 하려면 제공을 해주고 싶다. 네. 그러면 싱글 게임 해야 됩니다. 솔풀? 쉽게 말하면 닌텐도 플스 같은 거 하나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팀류의 게임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사주시면서 동물의 숲도 하나 같이 사주시면 너무 아기자기하고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는 거고. 맞아요. 경쟁이 없죠. 언제든 내가 끊었다 다시 할 수 있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중심, 키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즉각적인 반응성 집중력이 아니고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좀 초점형으로 집중해서 네.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싱글 스토리 게임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완벽한 해답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많은 게임들을 하나하나 직접 경험해 봤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향성 아래서 조금 위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과 좀 안전하다라고 보여지는 구분을 해봤고요. 하나씩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안전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동물의 숲 너무 깨끗해요.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걸릴 게 없어요. 정말로 진짜 걸릴 게 없어요. 네. 걸릴 게 없고 폭력성, 잔혹성, 선정성, 채팅에서의 위험도 외부 앱으로 연결되는 장치 이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안전하고 그 위로도 아이들이 실제로 이거 많이 하는 게임들만 제가 네네.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포켓몬고 그리고 전략적 팀 전투라고 해서 롤토체스 아이들이 네네. 정말 많이 해요. 이것들도 비교적 좀 클린하더라. 네. 그리고 그 위는 브롤스타즈 너무 많이 해요. 반갑네요. 애들 정말 많이 해요. 네, 저 트로피 3만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채팅이 있어요. 채팅 시스템이 있어요. 맞아. 근데 칠 시간이 없어요. 채팅이 있으나 실시간이 없다. 네, 채팅이 있는데 채팅을 칠 맞아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좀 클린하더라. 채팅할 바에 한 판 더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위험한 걸로 좀 넘어가 보자면 왼쪽 밑에 저 시뻘건 건 뭐예요? 저거는 이제 GTA라는 게임인데 사실 청소년 불가 게임이에요. 맞아요. 근데 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다고. 맞아요. 선생님 GTA 재밌어요. 선생님 이거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약간 어필하려고 좀 허세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스타크래프트 해봤어요? 저 주종족 테란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옛날 게임을. 뭐야 스타크래프트 민속놀인데 대단하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쩌다 접하게 된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GTA처럼 이거는 사실 애초에 게임 내용이 차를 훔쳐서 도망가고 맞아요. 묘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성범죄를 일으키고 약물을 하고 이런 게임. 그러니까 범죄를 하는 게임인 거죠. 그 캐릭터로 가지고 자유롭게. 네, 아이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절대 레드리스트. 네. 그리고 그 위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들인데 가장 위에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하죠. 네. 아이들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발로란트 이게 사실 네. 청소년이 하는 게임의 1, 2위를 맞아요. 다툰다. 네. 근데 이 게임들을 부르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엄마 지키기 게임이라고 네, 하죠. 네. 그만큼 부모님 욕하는 좀 패드립이 많고 욕설하고 조롱하고 좀 혐오하는 채팅 문화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쵸. 이 게임 자체가 나쁘다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이 게임 안에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채팅 문화에 욕설이라던가 조롱이라던가 갈등, 분란을 일으키는 것들이 솔직히 많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문화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지금 아직 못 바꾼 상태에서 초등학교 단계 아이들이 롤이나 발로란트를 한다?
저도 애들이 하니까 따라 해봤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제가 좀 얼탔어요. 그랬더니 뭐 니네 엄마는 날라오죠. 그쵸? 니네 엄마는 미역국을 너 낳고 먹었느냐. 니네 아빠는 회식할 때 결제하기 싫어서 신발끈을 1시간 묶더라. 봤어 네가? 이런 막 말이 튀어나가요. 자꾸 막 긁어요 사람을. 근데 약간 나이스한 편인데요. 제가 일부 약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더 패륜적인 거 많아. 맞아요. 막 성적인 거 엮어가지고. 정말 많습니다. 너는 뭐 어떻게 하다 태어난 거다. 이거를 성범죄랑 결부시킨단 말이에요. 진짜 쫓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부의 경험이라기에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게임 채팅까지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게임 채팅 혹은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튜버 그리고 단톡방 등에서 배운 센 발언들을 옮길 수 있어요. 거기서만 머무르면 많이 양보해서 오케이인데 그거를 실제 친구한테 본인이 속한 단톡에서 하다가 성희롱으로 엮일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좀 나갈 수 있고. 이게 습관처럼 툭툭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 톡방, 인스타그램 DM 단체 있는 방에서 욕설 야한 말 하거나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카카오톡의 펑 이런 데 저격을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그래서 막 누구 뒷담화하고 저격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이런 게임 채팅 매체를 이용할 때 성적인 표현을 함부로 시작할 때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 마음가짐이 실제 요즘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아이들 만날 때 이 수업 1시간 반 정도 제가 보통 수업을 하는데 오늘 만날 애들은 무조건 잘 될 아이들 이라고 마음을 가져요. 마인드셋을. 반대도 이상하잖아요. 오늘 만날 애들은 날아갈 거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선언합니다. 나는 너네가 장원영 씨나 손흥민 씨처럼 위로 올라갈 것 같아. 꼭 올라가야만 해. 성취해야만 해. 성과 중심으로 생각해가 아니라 너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정받을 것 같거든? 근데 너네가 여기까지 위로 올라갈 거야. 공부가 됐든 사회생활 됐든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 시기에 또래 언어나 또래 문화를 필터링하지 않고 했다가 카톡이나 게임 채팅을 함부로 했다가 잘 됐을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잃게 되는 끄집어내려지게 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 스스로도 나는 잘 될 거니까 애들이 너무 센 말을 하거나 욕하거나 이상한 말을 해? 그럼 바꾸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일단 끼지라도 말아야겠다. 미래의 본인을 보호했으면 좋겠다. 라는 설명을 꼭 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욕설과 패드립이나 야한 말을 하면 사람 마음을 이렇게 꾸겨버리는 거라서 아무리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이 안에 남은 이 구김들, 마음의 상처들이 이제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욕설과 성적인 발언 함부로 하면 안 된다가 기본이죠. 근데 그러면 얘네 다 하는데요? 나만 참아요? 억울한 지점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오거든 너를 위해서라도 일단 안 해보면 어떨까? 요즘 학폭은 처분 기록 나오면 졸업하고 2년 보관되던 게 4년 이상 보관되거나 영구 보관되거나 따라올 수 있잖아. 그래서 낄 때는 끼지만 이런 위험 상황에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꼭 얘기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좀 어려워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아이들 세계 컨텐츠 안에도 음지와 양지 이런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조금 이제 아이들 문화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네. 음지와 양지가 제대로 경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모 채널, 유명한 유튜버 채널인데 손흥민 씨, 네. 축구 선수, 그렇죠? 유명하신 분이 나오기도 하고 연예인 하하 씨나 박명수 씨가 나오는 채널이기도 해요. 네. 근데 또 누가 나오냐면 일본 성표현물의 배우가 실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맞아요. 오른쪽에 계신 분. 근데 이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그냥 앞에 손흥민 나왔다. 박명수 하나 나왔다. 메이저 채널이다. 네. 라고 하다가 그냥 그대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네, 이걸 미디어 교육에서 경로 의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던 곳, 내가 가던 반찬집이 항상 조미료 안 쓰고 맛있게 했어. 그럼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사잖아요. 처럼 여기 손흥민 나오고 박명수 하나 나왔어. 그럼 여긴 메이저구나. 검증된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품질 평가를 이미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성분이 나왔네? 되게 예쁜 그냥 여성분이구나. 근데 일본어를 쓰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댓글을 보니까 아하, 일본의 야한 동영상 배우 중에 탑이네. 뭐 이거를 이 사람이 작품 활동했던 게 이거네. 이걸 긁어다 검색하면 나오네. 이렇게 너무나 접근이 쉽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 완전히 보호받고 있는가? 오히려 맹점인 지점이 꽤 많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필터링이 회색지대처럼 작동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함께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실에서만 보게 하고 이제
유튜브 서로 뭐 보는지 대화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회색지대에 아이가 놓여질 때 이거는 아니야, 블랙이야, 화이트야 맞아요.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워요. 굉장히 교묘하니까. 교묘하게 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정보를 찾는 과정에 땡땡위키를 참 많이 쓴다고 하는데 사실 땡땡위키는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참여를 통해서 이제 바로 잡잖아요. 그렇죠. 여러 명이 같이 수정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언론도 그렇지만 교차 검증, 크로스 체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이 꼭 붙어야 되는 채널이고 사실 땡땡위키를 가져온 건 땡땡위키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광고들이 꽤나 뜹니다. 근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제 음지 방송이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이나 성적인 묘사가 가득한 불법 웹툰 사이트 광고가 뜰 때가 꽤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광고를 통해 너무 성적인 자극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건 막는 게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광고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뉴스는 당연히 많이 뜨는 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또 어디서 접하냐면 게임 정보 찾아봤다가 네. 블로그 들어갔을 때도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외부 사이트로 넘어갔을 때 이 광고들이 좀 더 많이 뜨고 필터링이 덜 되는다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료로 봤을 때 왼쪽이 이제 국내 포털 N사의 기사 페이지고 네. 오른쪽은 이제 모 언론사 그러니까 외부 페이지죠. 네네. 그리고 비교를 해봤는데 빨간 박스가 광고 섹션이에요. 광고가 네. 뜨는 섹션. 이것만 봐도 개수에서 벌써 차이가 많이 나죠.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외부 사이트는 조금 더 네. 필터링이 덜 된 유해 광고가 많이 뜨는 아. 경향을 좀 보이더라. 개수가 2-3개에서 10개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랑 사실 광고를 떼어놓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불가분의 관계라고도 하죠. 그쵸. 그 시장을 위해서 그 시장을 이용하는 게 미디어니까. 근데 과연 그 광고의 안정성에 있어서 얼마나 검증하고 평가하느냐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고 그걸 저희가 다 할 수 없다면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우리 아이의 핸드폰과 태블릿에 안전한 환경 세팅을 해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맞아요. 그걸 저희가 자료집에 아주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쉽게 하실 수 있게 좀 단계별로 해서 자료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받으셔서 확인해 천천히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광고를 통해서건 불특정한 걸 통해서건 성적인 영상 광고에 접했을 때 혼내면 안 돼요. 아예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첫 순간은 나도 모르게 뜰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혼내거나 왜 봤어, 어디까지 봤어, 왜 말 안 했어 이러시면 안 되고 놀랬겠다. 괜찮아? 사실 엄마도 놀랬지. 너가 이런 걸 보게 됐다고 하니까. 약간 화도 났다? 근데 사실 네가 더 놀랬을 거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럴 수 있어. 단 처음에 보게 된 순간엔 너의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걸 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첫 자극과 반응 사이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너의 선택으로 채워져. 이게 너의 태도야.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 성적인 정보를 대하는 태도. 그거를 반복 검색하거나 엄마도 같이 보실래요? 동생아 니도 볼 때 됐다니?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보자 이렇게 안 하고 나 이런 광고가 뜨는 게 싫어, 부적절해, 차단할 거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차단하는 방법은 자료집에 있는데 효과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 깔린 상태에서 켜지진 않았거든요. 네.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키면은 위에 있는 도박 광고, 그쵸. 바다 이야기인 줄 알았어. 맞아요. 이게 네. 불법 사이트인데 이렇게 도박 광고가 많습니다. 사라졌어. 저 프로그램으로 도박 광고까지 차단할 수 있고 뉴스는 물론 아이들 들어가는 블로그나 뭐 외부 사이트의 광고도 다 사라지게 기사에 뜨는 옆에 뜨는 것도 사라져요? 없어져요. 글이 깔끔해지니다. 혹시 관계자 아니시죠? 저는 아니죠. 근데 네. 단지 보호자님들이 쉽게 하실 따라할 수 있는 걸 있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맞아요. 자료를 정리했어요. 네, 저희가 광고 차단 앱에 유료 버전, 무료 버전 다 써봤는데 네. 사실 무료 버전으로 해도 되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사실 광고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다닥 떠서 성적인 것과 폭력적인 것에 노출될 수 있다처럼 쇼폼 콘텐츠에서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뜰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쇼폼 콘텐츠에서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강사님이 뽑은 좀 쇼폼 콘텐츠 주의사항 하나가 있다면 어떨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땐 불확실함. 아, 그러니까 랜덤이죠. 내가 내렸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 불확실함이라는 게 중독성을 좀 강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쉽게 휙휙 넘기는 거 행위에 네. 중독이 되기도 쉽고 다음에 뭐가 뜨겠지, 재밌는 게 좀 뜨겠지. 그 마음을 가질 때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아는 것보다, 아는 상태보다 알기 직전, 그러니까 쪼는 맛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넘길 때
그래서 저희도 좀 3초, 5초보다 재미없을 것 같으면 다음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족감, 기대감을 주는 세팅이다. 두 번째로는 이게 무한 스크롤이야.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이게 강화 자극인데 점점 세게 더 잔인한, 더 재밌는 거, 더 센 거, 더 화려한 거, 다음, 피식, 다음, 피식, 다음, 피식. 그래서 저희도 한 5분, 10분 볼까 하다가 2, 30분 넘게 그렇죠. 보죠. 이거 아마 맞춰서 보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네. 나는 5분 봐야지 하고 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에게 그 안전하게 쇼츠나 릴스가 좀 세팅이 될 수 있게, 쉽게 말하면 쇼츠가 좀 한 달 동안 안 뜨거나 아이의 폰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몇 개 찾았거든요.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저희가 눌러봤는데 그중에 시청 기록을 지우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맞아요. 유튜브에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인데 시청 기록을 삭제하고 시청 기록을 중단하면 내가 뭘 보는지 알고리즘을 더 이상 너가 저장하지 마라는 거랑 같아서 지금 이 영상에 나오지만 이것도 자료로 저희가 네.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메뉴 들어가 시청 기록을 일단 지워주고 네. 그 다음에 시청 기록을 중단하면 첫 번째로 유튜브 홈 화면이 깨끗해져요. 하얘 검색해서 봐야 돼. 맞아요. 아, 그냥 뜨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보게 돼. 주체적으로 좀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쇼츠가 중지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어떤 영상을 봐왔고 몇 초 정도 시청을 지속했는가 등을 반영해서 계속 다음 영상들을 띄워나가는데 그거 반영하지 마라고 하니까 쇼츠가 안 뜨네요. 맞아요. 솔직히 좀 얻어 걸린 감이 있긴 한데. 그렇죠. 이런 기능이 또 있더라. 네, 저희가 다 눌러봤어요. 맞아요. 다음으로는 또 쇼츠를 30일 동안 안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쉬운 기능이에요. 보시면은 유튜브 홈 가면 롱폼이랑 쇼츠 섹션이 있는데 네. 쇼츠 섹션은 저거. 우측 상단에 점 3개. 모바일도 똑같은 자리에 저거. 있거든요. 네. 저걸 누르면 쇼츠 적게 표시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네. 30일 동안 이 섹션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맞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아이 눈앞에 쇼츠가 보이면 네. 내가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먹고 그렇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경적으로 좀 눈에 안 띄게 만들어줄 수 있는 쉬운 설정입니다. 네, 저희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걸 복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환경적으로 아이들이 좀 손만 뻗으면 닿는 거랑 아예 저 멀리 있는 거랑 다르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이제 안전하게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프로필 클릭하시고 이제 설정에 들어가셔서 민감한 컨텐츠, 그러니까 성적인 표현이라던가 자극적인 걸 덜 뜨게 하는 세팅법이 있습니다. 이게 자료로 드릴 텐데 지금도 보면 이제 너무 작아요. 그래서 확인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따라할 수 있도록 저기 보면 적게 표시라고 있죠?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아이의 알고리즘 첫 화면 피드가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거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아이의 사진, 그리고 우리 아이가 카톡이나 인스타, 소셜미디어를 쓰는 거 위험할 수 있다.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저희 아이가 소셜미디어에 보통 프로필 사진 그냥 올리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진들의 자료가 좀 맞아요. 남거든요. 어디서 찍었는지, 맞아요. 몇 시에 찍었는지, 지역이 어딘지 이런 게 사실 데이터가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집 근처에 마라탕집 생김 그래서 찍어서 올려. 상호 나와. 그다음에 나 어디 뭐 대회 나갔을 오늘 6시에 태권도 갈 거임.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프라인 활동을 카톡 프로필이나 인스타에 꾸미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다이어리 꾸미기는 들어봤어. 다꾸는 들어봤는데 카톡 프로필에 꾸미는 거는 좀 어색했어요. 근데 모든 순간을 추억으로 기록으로 남기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걸 보고 얘 활동 반경이 이렇구나. 요즘에 안 그래도 유괴 시도하거나 이런 흉악한 일이 많은데 우리 아이한테 해코지하거나 강도를 저지르거나 혹은 거기 얼굴이 묘사가 됐을 때 캡처해서 딥페이크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기의 활동하는 공간과 그 영역을 그리고 자기의 이름, 학교, 얼굴 등을 언제 어디까지 공유가 되는가. 실시간은 당연히 안 돼요.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를 막 인스타 스토리에 계속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누군가 쫓아와서 해코지하는 사례가 있죠. 미국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보다는 딜레이가 있는 상태로 업로드하는 게 좋고 전체 공개보다는 일부 공개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멀티 프로필 설정하거나 비공개 계정 설정해서 보여주거나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연령에 맞게, 경험에 맞게 미디어 교육을 다르게 접근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시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미디어 사용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연령으로 하면은 주로 초4에서 초5 이하. 네. 근데 연령만 보지 마시고
미디어 관련이 경험이 좀 부족하다, 중1인데 많이 안 써봤다 하면은 이때도 초기 단계로 네. 판단을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명확한 룰을 설정하시는 것과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시는 거. 아빠가 오늘 하루만 풀어줄게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좀 그쵸.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좀 일관되지 않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이상인데요, 보통 빠르면 초5, 6, 보통 중학생 이상 혹은 초3, 4의 경우에도 간혹 미디어 사용이 좀 활발한 경우, 빨리 접한 경우에는 일방향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통제하고 지시하는 건 반발, 역반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너 딥페이크 봤어? 너 이상한 채널 보는 거 아니야? 라고 공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현보다는 아이 메시지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진심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너 방꼬라지가 이게 뭐야? 사실 이 말은 그렇게 믿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너가 깨끗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지내길 바래, 이 뜻이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해야 될 때 가방 챙겨, 방 치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미디어, 성, 연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예민한 부분을 건들 때는 나는 너가 핸드폰을 몰래 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물론 약속을 어겨서 되게 속상하지. 근데 너가 몰래 새벽에 늦게까지 보다가 누가 옆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너무 잔인하거나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거에 빠져들어서 힘들까봐 그게 걱정이야. 나는 이런 게 신경 쓰여. 라고 말씀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모든 주제에 말 이렇게 못해요. 그렇죠. 뭐 신도 아니고요. 네, 평소에는 가져와, 챙겨, 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예민한 주제는 이렇게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자,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해본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좀 대표적으로 4가지를 뽑아봤는데, 네. 첫 번째로 미디어가 뇌 발달을 방해하는 유일무이한 문제 요소일까? 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다양한 자극을 받아야 될 시기에 너무 미디어라는 편향된 자극만 받는 거는 불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현명하게 조절하고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적절 연령을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미디어가 아이의 사회성을 해친다. 사실 이거는 사회적 지능, 사회성, 정서적 지능은 굉장히 학계, 교육계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옛날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흙 뿌렸어. 너무 어려서 이게 나쁜지 몰랐어. 내가 우네? 안 돼? 하면 안 돼? 미안. 막 사과시켜. 그렇죠. 너네 손잡아. 어른들이 와서 네. 너네 사과해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얘랑 나랑 하면 안 되는 장난이 있구나, 경계가 있구나를 학습하면서 이제 눈치라고 하죠. 사회적 지능을 점점 발달시키는데, 미디어로 세상을 처음 접하고 소통하기 시작하면 좀 의견 대립이 생겨. 그러면 늑, 극, 쫄, 튀튀 이러면서 나가버려, 회피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 있죠. 근데 유일한 이유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대면의 경험을 늘려주시면 해결이 좀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 한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어가 ADHD 아동을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강사님이 많이 접하신. 맞아요. 요즘에 자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계선지능, ADHD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상담을 하게 되는데, 미디어 때문에 ADHD가 된다라기보다는 ADHD가 있는 아이들은 미디어에 조금 더 취약성, 미디어 과의존의 취약성은 좀 보인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의학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는데 관심은 필요하다. 근데 유일한 원인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다. 네 번째로 우리 아이가 온라인 중독. 야, 너 인스타 중독이야.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이 너 감기 걸렸지? 그 핸드폰 많이 쳐다봐서 그래. 막 이런. 그러니까 섣부르게 온라인 중독, 소셜미디어 중독이라고 낙인 찍는 건 좀 안 좋을 수 있죠. 그렇죠. 판단하기는 좀 안 좋을 수 있죠. 이건 지양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도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만약에 쇼츠를 뭐 한 10개 넘겨본다. 네. 양치하라고 화장실 들여보냈더니 양치하면서 쇼츠 넘기고 있다. 네. 라는 거는 틈만 나면 이렇게 스마트폰 찾는 패턴은 과의존의 경향을 좀 보이는 걸 수 있다. 그래서 경계할 필요는 있죠. 할 거를 하고 미디어를 쓰는가, 할 것도 안 하고 미디어를 쓰는가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그냥 중독, 야, 너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안 썼는데 중학교 되니까 왜 이렇게 써? 이거는 제가 하루에 한 3만 원 쓰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비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과소비하네 이거. 이거는 좋은 잣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이 바뀌었고 물가가 올랐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너가 할 걸 하고 하면 오케이. 그리고 또래 집단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오케이. 그 판단 자체를 좀 현명하게 현실에 적용하셨으면 좋겠다.
자,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연구해 놓은 자료의 한 4분의 1 정도를 1시간에 좀 축약을 했습니다. 그게 아쉬워서 자료집의 형태로 우리 한우리 독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업로드 해드렸어요. 그래서 긴 시간 많은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 강사님 좀 어떠셨을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일단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가 오늘 준비해드린 자료나 이런 거에 팁, 가이드 같은 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실 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고 느낀 건 대화가 좀 필요하다. 아이랑 보호자랑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막상 정말 위험이 닥쳤을 때 서로 소통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대처가 된다. 그러니까 팁과 가이드는 예방이나 어떤 도움 정도 받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대화하는 관계를 형성하시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성교육이라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미디어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 저도 그렇고요. 항상 적기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연에 맡기지 마세요. 행운에만 기대지는 마세요. 적기에 교육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저는 항상 많이 드리고요. 사실 미디어 문제는 제가 7, 8년째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아, 이제는 안 되겠다. AI 리터러시도 필요하다. 얘네가 모 AI랑 대화하다가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막 성적인 걸 너무 AI를 통해 빨리 배우게 돼. 이런 문제까지도 이르는 지금에 과연 우리 아이 앞에 AI나 미디어 기기, 디지털 기기가 놓여 있는 게 과연 안전한가? 3살짜리, 4살짜리 아이 앞에 약이 담긴 통이 있다면, 술이 담긴 바구니가 있다면 그건 치워주고 싶은 게 양육자 마음이잖아요. 지금 저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와이미의 미디어 교육 강사는 이런 파수꾼이 되고자 아이들을 좀 보호하고 지켜주고자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그때그때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렇게 긴 시간 참여해 주시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끝까지 나가지 않고 들어주신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벤트 하나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저희 한우리에서는 상담 신청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방송 하단에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요. 참여해 보신 분들에게는 네이버 페이 3,00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소정의 혜택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라이브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